미국의 지역은행의 위기가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의 주가 하락률을 보세요. 이게 연초 대비거든요. 지금이 2월 7일입니다. 겨우 말입니다. 올해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57.2%가 폭락했습니다. 와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절박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라는 회사가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까지 했잖아요. 인수한 은행이 지금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월 2일에 주가가 10.4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월 7일 4.46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4.46달러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뭐 은행의 위협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요. 작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것이 사단을 낸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아니 뭐 상업용 부동산이 잘 나가주면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게다가 공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전체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다른 지역은행들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가 57.2%가 떨어졌지만 오자크 은행도 16.5%가 떨어졌고요. 벨리 내셔널 뱅크오프도 지금 24%가 떨어졌습니다.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넷 옐린 미 재무장관은 걱정할 거 없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이게 한꺼번에 몰릴 때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걱정할 수밖에 없느냐. 사무실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안 줄어들어요. 이번에는 피치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2019년에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9.4%였거든요. 2023년에 13.5%입니다. 10개 중에 1개 이상이 지금 비어있다는 겁니다. 10개 중에 1개 이상이. 거의 1.5개가 지금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으면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월세를 못 받으니까 나는 뭐 부동산 자산관리회사나 부동산 개발회사겠죠. 나는 임대료를 못 받는데 월세를 못 받는데 이자는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자를 계속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뭐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은요.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자금이 고갈돼서 결국은 은행에 돈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2022년 5월에 155라는 고점 대비해서 2024년 1월에 121.8, 21.1%가 떨어졌다. 34.2포인트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이 안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틀리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급하면 급할수록 싸게 파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2022년 5월에 고점 꼭지점을 찍고요. 그때부터 줄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시장에 엄청난 위협으로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역은행들은 어떨까요? 아니 공실률은 늘어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더 어려워지겠죠. 이게 말입니다. 비단 지금 지역은행들 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중소은행 내지는 지역은행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도이치뱅크로 확산이 됐고요. 예, 줄리어스 베어 은행 스위스입니다. 확산이 됐고요. 아오조라 은행 일본 은행입니다. 인터넷 은행 여기까지 지금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세계적인 위기로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이치뱅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은행이잖아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도이치뱅크 자체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 때문에 지금 충당금을 1억 2,300만 유로를 더 쌓는다. 작년보다 4배 이상을 더 쌓는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에 또 충격이라는 뜻도 됩니다. 게다가 3,500명을 감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말입니다. 한꺼번에 터지면 진짜로 정신없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떨어지고요. 공실률은 더 늘어나고 지역은행들이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은행들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유럽 상업용의 부동산에 투자했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도 이거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 왜냐하면 상업용에 노출된 부동산 물론 뭐 다 상업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설정액이 2023년 12월 14일 기준으로 76조 9,730억 원입니다. 야, 장난 아니죠. 10년 사이에 1,460.5%가 늘었습니다. 2013년에 4조 9,326억 원이었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72조 404억이 늘어서 1,460.5%가 늘었습니다. 76조 9,730억 원이 됐으니까요. 여기서 말입니다. 이제 만기돼서 돌아오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만기돼서 돌아왔을 때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 금융권에도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설정액이거든요. 뭐 1금융권은 뭐 어떡하든 자금이 많으니까 버텨낼 수 있다고 하지만 2금융권 안 그래도 PF 대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금융권이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만기 도래 금액도 올해가 11조나 돼. 11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11조 6천억 원. 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올해가 훨씬 많습니다. 네, 2025년에도 돌아오고 2027년까지 5년 동안 만기 도래액이 47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올해가 11조 6천억 원.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 은행의 위기란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란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터지기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터지는데 미국 내에서만 끝날지 아니면 이게 확산될지 아직까지는 뭐 제닛 옐린 재무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 내 확산 안 돼. 1금융권까지는 안 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요. 자칫 말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에서 시스템의 위기가 되면 세계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가 되고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요.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 절대 저는 가볍게 봐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가볍게 보는 순간 오히려 말입니다. 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은행의 위기는
예상했던 것보다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위기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몰려오는 폼새가 저는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그 나쁜 기운은요. 후진국이나 신흥국에는 더 큰 저는 악재로 다가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더 큰 악재로 다가갔을 때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죠. 저는 제가 봐서는 진짜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장은 조심을 해도 진짜 단단히 해야 돼요. 단순하게 시장을 저는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강조해서.